한이에가 어떻게 암살이 됐는지에 관한 것도 사실 아직 미스테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야, 수도에서 VIP가 그렇게 한 방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이란 지도자도 뭐 얼마든지 이란 최고 지도자도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장관 이 상황을 제일 즐기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네타냐후. 네타냐후죠. 예. 그러니까 진짜 문제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손해만 보는 세력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나름대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 아닌가?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세계 이야기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느 곳 한번 소식을 알아볼까요? 정프로님께서 이제 빠르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좀 늦은, 한 발 늦은. 한 발 늦었습니까? 하마스의 이제 정치국 지도자였던 이제 한이에가 이제 복사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란이 이제 보복을 선언했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조금 지났습니다만 차근차근 한번 되짚어보죠. 요건 근데 빠르게 하기도 좀 애매한 게 그때 막 급박하게 전쟁을 하네, 뭘 던지네, 미사일을 쏘네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어갖고 예.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달라졌을 수 있어서 일단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뭐 한이에가 어떻게 암살이 됐는지에 관한 것도 사실 아직 미스테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한이에가 암살당한 곳은 테헤란이죠. 네. 이란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마스의 대외적인 대표인 이제 한이에로서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테헤란에 가서 사망을 한 거죠. 테헤란이면 이란의 수도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꽂힌 거예요? 미사일인데 어떤 미사일이냐? 네. 그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테헤란이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테헤란이? 이 모사드, 이스라엘 모사드로부터 그렇게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이란의 핵 과학자 여러 명이 암살됐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테헤란에서? 네, 테헤란에서 아침에 아빠 갔다 올게로 나가는데 차량 폭파. 그 다음에 뭐 무인 그 유도 기관총으로 사살. 오토바이 지나가면서 폭탄 부착. 아니 이란이 너무 수도가 그렇게 그 모양이 되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한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원래 하마스 정치국이 있는 카타르, 도하가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오히려. 미군 기지들이 옆에 있어요. 거기서는 차라리 거기서 이스라엘이 깽판 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카타르라는 동네는 약간 중립 지역처럼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되 선은 넘지 않아야 되는 그 불문율 같은 게 존재를 하는데 거기를 벗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암살에서 처음에 저도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게 핀포인트로 이제 미사일을 날려서 암살을 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게 지금 암살이 그 영빈관이거든요. 한이에가 암살당한 영빈관인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지금 까만 천으로 이렇게 씌워놨죠. 초록색 천으로. 네. 저 위에서 공군기가 미사일이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을 날렸으면 이 건물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한이에가 묵었던 방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폭파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F-35라든지 공군기를 동원해서 정밀하게 타격을 한 이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제일 유력한 거는 아마 이 근처에서 이런 식의 스파이크 같은 대전차 미사일. 이게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가 사정거리가 최대한 10km 정도까지 되거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언덕 위에서 촬영한 거거든요. 여기에 투숙한다. 이 방이다. 그 정보만 확실히 정보만 있으면 그렇게 무리의 수를 두는 게 아니고 이런 정확한 이건 정말 이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창문으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전차 미사일 이건 뭐 이스라엘제니까 이렇게 동원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소형 자폭 드론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뭐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나왔어요. 뭐 2달 전에 스마트 폭탄을 설치를 해놨다. 그 호텔에? 네. 그래서 대상자가 몇몇 사람을 딱 지정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한이에가 딱 캐치가 되면 폭발하는.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얻어걸린 그런 운빨인 것 같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근처에서 정밀하게 유도를 해서 핀포인트로 암살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정보가 센 거예요. 이란 내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눈엣 가시 같았던 하마스의 최고 수반을 제거한 거 하나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이란의 이제 여러 가지 자중 질환을 유발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니네 정보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다. 그렇죠. 그 빨대가 꽂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방첩 활동이라는 걸 하다 보면 네. 항상 보면 한 사람을 잡으려고 10명, 20명이 희생이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서로가 믿지 못하고. 그렇겠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비행기 떠서 뭐 이렇게 폭격한 건 아닌 걸로 보이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대공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대전차 미사일 또는 뭐 자폭 드론 뭐 이런 방식을 동원하지 않았을까. 멀지 않은 거리에서. 그렇죠. 네. 단거리에서. 정확하게 거기를 딱 노리고. 네네. 뭐 스마트 폭탄 얘기도 있으나 그거는 가능성이 좀 매우 낮고. 그거는 너무 얻어 걸린 이야기 같고요. 보면은.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확실한 보도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란 쪽에서 이거는 당연히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예, 그거를 말하는 순간 여러 가지로 또 곤란한 상황이 나오니까 네.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로 놔두고 일단 지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격을 네, 해야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망신을 크게 산 상황입니다. 손님을 모셔왔는데 네. 손님이 암살당해 버린 거예요. 중요한 손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손님의 피해에 대해서 네. 복수하는 것은 주인의 몫이다. 피해 복수하겠다. 예, 세상은 복수를 기다리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암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며칠, 48시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 어떻게 보면은 크게 타격을 입은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 시리아에서 이제 대사관 네. 공습에 따른 이거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에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수도 한복판에서 네. VIP를 초청한 사람이 네. 갔어. 그러면 과거에 이제 그 미사일 날리고 드론 날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복을 하면 될까요? 그 모양 떨어지죠. 모양 떨어지죠. 네. 그거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돼요. 좀 센 걸로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지난번에 드론하고 미사일 날리는데도 한 일주일 걸렸어요. 예,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보면은 뭘로 어떻게 공격할지 누가 어떤 식으로 뭘 할지를 정하고 역할을 나누고 확인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하마스, 헤즈볼라, 뭐 후티, 이라크 시아파 다 모여서 지금 여러 차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이거 해서 어디 공격하기로 딱 결정했는데 그 정보가 또 세 번도 안 되잖아요. 진짜 이거 완전 개망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체면 손상하지 않고 저 정도 복수할 능력이 있고 그 정도는 돼. 그렇다고 또 그게 너무 과도하면 예,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네. 수위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뭐 3,000발 쏴 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타격을 주되 민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니까 네. 당연히 보복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하긴 할 텐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동원할 수 있는 세력들은 많아요. 하마스도 있고 헤즈볼라도 있고 후티도 있고 네. 되게 많은데 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테러 집단이잖아요. 네. 이런 집단 플러스 이란이 직접 공격. 이러면 테러 집단하고 너희들하고 직접 연결돼 있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게 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 참여시키는 세력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뭐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네. 하는데, 쟤네도? 라고 하면은 그 동안에 이제 물밑에서 안 보이게 잘 해왔던 네트워크를 노출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 일에 그 네트워크까지 다 노출시킬 만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본토보다는 이스라엘 해외 공간에 대한 뭐 동시 타격 뭐 이런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는 있는데 저번에도 그냥 좀 너무 어설프게 보복하고 말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은 뭐냐, 이란 내부에서 이게 과연 합의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지금 대통령도 막 바뀌었고 네. 이미 최고 지도자가 보복은 하겠다고 했고 예. 근데 효과적이면서도 적절한 수준.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헤즈볼라를 앞세워서 대규모 군사 충돌을 시키는 게 가장 제일 맘 편한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있고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헤즈볼라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상당히 꽤 치열한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헤즈볼라가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 뭐 포격이라든지 로켓탄 이런 걸 점점 많이 쏘는데 실제로 보면은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하루 최대 3,000발 정도를 투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로켓탄 그다음 미사일.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십 발 정도인데 네. 이거를 정말 뭐 3,000발까지는 아니더라도 500발, 1,000발씩 한꺼번에 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막아낼 수가 없죠. 계속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 무기는 되게 다양합니다. 뭐 드론도 있고요. 미사일도 있고요. 대전차,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공군기를 제압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일단 쏘는 거는 최대한 막고 네. 공군기로 자관 니들이 쏜 지역 주변은 초토화시키겠다. 그 원점 타격을 상당히 넓게 잡아서 하겠다. 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겁에 질린 사람은 누구냐? 레바논입니다. 예, 그러면 레바논은 또 끌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레바논 내 자국민들 지금 대피, 네. 대사관 폐쇄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헤즈볼라를 통한 공격은 제일 쉬운 방법인데 지역 내에서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한 또 관계를 생각해 보면 또 선뜻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이란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할 거냐가 네.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사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제 그 수장이 없어진 네. 하마스. 아, 하마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는 이제 분파가 두 개였어요. 아, 원래. 그러니까 이번에 사망한 하니에는 정치국 수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로 대외적인 외교, 협상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총 들고 싸우는 내부적인 또 신화를 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군사 지도자. 그러니까 이번에 죽은 사람이 무슨 뭐 저 평화협정 뭐 이런 거 정전협정 이런 거 주로. 예, 주로 협상 담당이에요. 외교, 대외. 이런 사람 지금 어떻게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카타르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총 들고 있는 신화르는 지금 아직도 가자지구에 있나? 막 그럴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이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네. 있었는데 한쪽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신화르가 이끌고 있는 이제 군사 정파, 네. 무장 정파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타협이냐 뭐 투쟁이냐라고 했을 때 투쟁으로 분위기가 확 쏠리게 되는데 결국 투쟁이라는 것은 힘도 많이 들고 피해도 크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하마스 내부 그러니까 가자 지구 내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세력은 5%도 안 되는 쪽으로 줄어들었다. 예, 너무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력을 네. 치워버렸기 때문에 하마스 내부의 여러 가지 입장들도 이스라엘은 좀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하마스는 하마스고 제일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건 이란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보복을 해올 것이냐라는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난번처럼 막 수세로만 일관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 선제 타격이 가능. 자기네들이 공격해놓고 또 선제 타격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뭐 이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막 세우고, 네. 배치하고. 아 우리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 나면. 징후가 분명하면. 아 우리 먼저 때린다. 뭐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징후가 명확하면 선제 공격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란을 지금 압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뭐 저번 4월달 같은 이제 그런 식의 공격을 더 규모를 늘린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다. 뭐 미국의 협조를 좀 받는다면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상황도 그닥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북부에서 지금 헤즈볼라가 공세를 강화하면서 북부 지역이 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지금 이제 피난 생활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의 뭐 화재, 뭐 인프라 파괴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타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이라든지 버티는데 상당히 지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빨리 가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란이 이제 뜸을 들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다른 나라들이 그래도 어떤 목소리들을 좀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국제적인 어떤 여론처럼 이렇게 형성이 좀 되지 않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다 제일 중요한 건 자국민 철수. 네. 그래서 이스라엘, 이란, 레바논 여기 있는 자국민 철수를 지금 강력히 공고를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스웨덴 같은 경우는 레바논 대사관을 이미 폐쇄한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항모 전단을 하나 더 이제 페르시아만 뭐 지중해 쪽에 이제 파견을 하고 F-22 전투기도 이제 미국에서 본토에서 중동으로 파견을 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자관 이 상황을 제일 즐기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네타냐후. 네타냐후죠. 예. 그러니까 진짜 문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뭐 어떻든 보면 되게 문제적인 인물이다라고 보여지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내에서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로서는 사실은 뭐 어차피 최종 이거를 승인하는 사람이 네타냐후였을 텐데 이거를 승인해서 사실 얻은 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첫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내부의 갈등, 두려움을 촉발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이란 내부에서는 이게 누구 책임이냐를 가지고 지금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 영빈관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공화국 수비대 시설인데 여기 지금 한 20명 정도가 체포돼서 구금 상태래요. 그리고 대대적인 이제 조사 감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서로 감찰하고 서로 조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야, 수도에서 VIP가 그렇게 한 방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렇죠. 이란 지도자도 뭐 얼마나 이란 최고 지도자도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뭐라고 말폭탄을 날리든 우리는 진짜 폭탄으로 너희들을 날려버릴 수 있어라는 위협을 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지도자들로서는 상당히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의 여러 조직들은 서로 저 자식들이 문제다. 쟤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죠. 상호 불신, 반목을 조장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조금 눈을 넓혀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관계를 개선하고 정식 외교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도 관계가 나쁘지 않은 왕정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걸프 지역에. 이런 국가들한테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적절하게 잘 과시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이스라엘과 적이 되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란하고 같이 가는 거야? 이스라엘하고 같이 갈 거야. 누가 당신의 안전을 지켜줄지 잘 판단해봐라. 라는 협박 카드도 사실은 나름대로 던진 셈이다 이런 거죠. 이제 여러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되는 거죠. 말로는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를 더 멀리한다든지 끊는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좋게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실제로 네타냐후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벌여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 대선을 겨냥한 거 아니냐. 미국 대선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해리스가 이제 민주당 해리스가 이제 당선이 되면 이란과의 핵 협상 다시 나설 가능성이 많은데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정말 전면전에 준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벌이고 나면 미국 내에서 그런 이야기는 쑥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이란과 직거래를 하는 상황을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타냐후는 무조건 트럼프 쪽이겠군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기는 한데 어떻든 간에 지금 당장 그리고 선거 이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이란을 때려서 그걸 통해서 미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똑한 정치인인 거죠. 야, 근데 하여튼 네타냐후가 본인 일단 안 좋은 여론도 되게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많이들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자기가 불안한 이 상황을 이런 자꾸 그 외적으로 좀 관심 돌리고 좀 자꾸 전쟁 같은 거 이렇게 일으키면서 아슬아슬한 자신의 위치를 좀 어떻게든 더 이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긴 있죠. 있죠.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뭐 전 국민의 일치된 의견이 있으면 좋은데 도대체 몇 % 정도가 지지를 하면 그 전쟁은 정당한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서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세력 다 합해보면 아마 한 40% 좀 안 될 거예요. 35, 6% 정도 되는데 다른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를 하는 세력이 더 많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이제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중요한 점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이란이 그냥은 못 넘어갈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보복은 말씀 쭉 들어보니까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요 정도로 그냥 약간의 보복 그리고 큰 피해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될 것 같긴 한데 얼마 전에 왜 그 미 공군 기지 이라크에 있는 거기에 뭐 2발 미사일 떨어졌다면서요. 로켓탄이 떨어져가지고. 그거가 아마 요 이란 내지는 이란의 프렌드들 중에 누가 했을 거 아니에요. 이란의 프렌드들 중에서 누군가 한 거죠.
그게 그때 미군 기지가 공격해 받은 거는 매우 또 놀랄 일 아닌가 싶어서 그냥은 안 넘어갈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제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스라엘을 지난번처럼 미사일로 때리고 넘어가는 게 근데 지난번에는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다 막았잖아요.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 두 나라가 미사일로 양국의 수도를 서로 공격했잖아요. 네. 요번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 수도를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걸 다 막아냈다라고 그러면 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지만 몇 발 놓쳐가지고. 텔아비브 뭐 방송국 건물 때렸다 뭐 이런 정도. 뭐 정부 뭐 주요한 요충지라든지 뭐 이런 식이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양 플레이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속 행동과 반응이 나타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손해만 보는 세력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나름대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 보니까 그런가요?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다고 두 나라가 죽기 살기로 싸울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이냐? 그건 또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하고 보복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러다 이제 덜컥수가 나올 거 두려운 거죠. 그렇죠. 의도대로 그 공격 결과가 꼭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만약에 생각보다 뭐 큰 민간 사상자 발생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여론이 급반전해갖고. 그럼 이제 또 이스라엘이 막 대규모로 공격을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 지역에서 이란과 관련돼 있는 뭐 암살 작업이라든지 폭파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뭐 예전에는 지금이라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이거 언제 끝날래나 이거. 글쎄요. 정말 일단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봐야 뭔가 가닥이 좀 잡힐 것 같긴 한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까지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많이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복을 해야 되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고 고민이 깊어지는 뭐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그냥 넘어가긴 매우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 어쨌든 뭔가 이란의 공격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이야기 저희에게 전해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